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미술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교과서 24쪽에서 29쪽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먼저 감상해 볼까요? 선생님이 두 가지 그림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요, 내 밤은 고분 벽화라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나무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또 연못은 위에서 본 모양인데 그 안에 있는 오리와 물고기는 옆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가요? 오른쪽 그림의 앞에 있는 나무는 크고 멀리 있는 나무일수록 작고 흐릿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풍경을 그렸는데 두 그림에서 느껴지는 차이 엄청나지 않아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원근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원근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현실감 있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럼 원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는 우리 함께 원근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나의 방을 그려볼 거예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원근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근법을 활용해 나의 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목소리가 이쁜 다른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귀 쫑긋 세우고 잘 시청한 후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투시 원근법이란 소실점을 이용해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피해 구해 사원입니다. 야경이 참 이쁘죠? 여기 왼쪽에 있는 건물을 보세요. 앞쪽과 뒤쪽의 창문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창문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죠? 앞쪽 창문은 크게, 뒤쪽 창문은 작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원근법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음 사진은 물 위에 떠 있는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입니다. 여기 굉장히 멋스러운 가로등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가로등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네, 맞습니다. 서로 크기가 다른 총 4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달라 보이는 이 가로등도 실제로는 크기가 같습니다. 역시 원근법의 원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실제로는 크기가 같은데도 내 눈에는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보일까요?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 즉 나의 눈에서부터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의 눈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사물은 크게, 나의 눈과의 거리가 멀면 사물은 작게 보이죠. 이게 바로 원근법의 원리입니다. 투시 원근법 이해됐나요? 투시 원근법이란 소실점을 이용해 가까운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표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투시 원근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투시 원근법에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습니다. 1점 투시는 소실점이 1개,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 그럼 3점 투시는 소실점이 몇 개일까요? 당연히 3개겠죠? 그런데 소실점, 과연 소실점이 뭘까요? 소실점이란 물체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한 곳에서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그럼 사진의 연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한 곳에서 만나는 게 보이죠? 바로 이 하얀 점이 소실점입니다. 소실점이 하나면 몇 점 투시죠? 네, 1점 투시입니다. 다음 사진에도 연장선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사진처럼 연장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진과는 다르게 연장선이 모이는 곳이 또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연장선이 모이는 곳이 또 있죠? 소실점이 2개라는 거죠. 소실점이 2개면 2점 투시입니다.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이 한번 소실점을 찾아보세요.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총 몇 개의 소실점이 있나요? 정답은 3개입니다. 즉 3점 투시라는 얘기죠. 그럼 같이 연장선을 그려볼까요? 첫 번째 소실점은 왼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실점은 오른쪽에 있죠? 여기까지는 2점 투시와 같기 때문에 아마 쉽게 찾았을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문제는 세 번째 소실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실점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을 보세요.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게 보이나요? 바로 여기 위쪽에 소실점이 있습니다. 2점 투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2점 투시는 보는 것처럼 세로선이 평행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3점 투시는 세로선이 평행하지 않고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2점 투시와 3점 투시의 차이이죠. 투시 원근법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투시 원근법에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가 있습니다. 1점 투시는 소실점이 1개,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 3점 투시는 소실점이 3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실점이란 사물의 연장선을 그렸을 때 한 곳에서 만나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투시 원근법을 간단하게 투시도법이라고도 합니다. 투시 원근법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알겠죠? 투시 원근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이해했나요? 원근법에는 투시 원근법뿐만 아니라 한 가지 다른 원근법이 또 있습니다. 색채 원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색채 원근법이란 색채로 거리감을 조절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색채 원근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아시나요? 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의 모나리자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투시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모나리자, 즉 이 인물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말 크게 표현이 되어 있는 반면 뒤에 있는 산과 강, 나무 등과 같은 자연은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보다 크지만 그림에서는 작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원근법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차이점을 찾았나요? 앞에 여인의 모습은 크기도 크지만 무엇보다 선명하고 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뒤쪽 풍경은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흐릿하고 연하게 그려져서 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바로 여기에 색채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색채 원근법이란 가까이 있는 것은 선명하고 진하게, 멀리 있는 것은 흐릿하고 연하게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투시 원근법이 크기로 거리감을 표현한다면 색채 원근법은 색채의 선명도로 거리감을 표현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근법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또 다른 명작인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원근법 총 무엇이 있나요? 모두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자, 정답은 투시 원근법과 색채 원근법,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딨냐고요? 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투시 원근법은 앞에 있는 사물의 크기는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원근법을 이야기하죠. 자, 앞에 있는 사람들 모습은 크지만 뒤에 있는 산과 창의 모습은 점점 작아집니다. 특히 이 부분 있죠? 요렇게 벽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색채 원근법은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인물들이 입은 옷과 여기 식탁의 색은 정말 선명하고 진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뒤에 있는 자연 환경은 정말 흐릿하게 형체를 잘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연하게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색채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소실점은 몇 개일까요? 정답은 한 개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여기 쭉 함께 이어져 있는, 함께 모이는 이 선들이 모일 수 있는 점이 총 한 개이죠.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소실점은 한 개이기 때문에 1점 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게 된 원근법은 무엇일까요? 투시 원근법일까요? 색채 원근법일까요? 정답은 색채 원근법입니다. 나뭇가지가 끝까지 보이지 않아서 이 나무의 크기가 뒤에 있는 게 큰지 앞에 있는 게 큰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뒤로 갈수록 기둥의 색이 어떤가요? 점점 연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색채를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에서 색채 원근법이 잘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교시에 원근법을 활용해서 나만의 방을 그려볼 텐데요.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 6교시에 올려놓은 학습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연필이 필요하고 지우개가 필요하고 소실점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자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이쁘게 꾸밀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자, 6교시 준비물 모두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제 6교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교시에 만나요.